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병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은 어떻게 되느냐. 두 점 지나는 곳에서 기울기를 좀 구해도 되는데 그냥 마이너스 2x 플러스 b 해서 y절편은 b 이렇게 그냥 곧바로 구해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냥 좌표 대입해주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이꼴 마이너스 2 처리되니까 b 값은 2a 마이너스 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 이제 3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6 플러스 b 결과 a 처리되니까 b 값은 또 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같다라고 해서 2항에서 계산할 때 a 값은 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8을 또 이렇게 대입 쫙 하면 되니까 b 값은 14에요 해서 y절편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 a 값을 구한 다음에 직선 방정식을 만들어도 되지만, 직선 방정식 자체가 뭐 미지수 겨우 두 개인 1차식인데 뭐 미지수 하나를 좀 아는 상태에서 하나를 찾는 거라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놓고 대입해서 연립 방식을 풀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풀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1번 가볍게 풀이 마칩니다. x에 대한 부등식 후 1차가 주어져 있습니다. 연립부등식이군요. 만족한 해를 구해달라. 뭐 앞쪽 거 먼저 구하면 되겠죠. 6x-3 4x- 되는데 이항식 해가면서 2x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항시키니까 2 처리돼서 결과 좀 나오겠고, 그 다음은 4x-1 5x 플러스 4 처리되면 이항시키면서 x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가볍게 되겠습니다. 둘을 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구획하는 건데 뭐 값 찾아가는 거니까 a 값 마이너스 5 b 값 1 해서 결과 가볍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저 마이너스 4 넣으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점 2, 마이너스 1을 5, 마이너스 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x가 2에서 5로 바뀌었으니까 x축으로 3만큼 이동된 거죠. 됐습니까? 자, 직선을 좀 이동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축으로 3만큼이니까 빼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y좌표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됐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플러스 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y는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평행이동 그대로 표시가 됐고요. 이 부분 이제 전개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됐으니까 m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m 값은 마이너스 4가 된 것 같고요. 이 결과가 y는 이퀄 m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거였으니까 이곳에서 n 값은 그럼 마이너스 9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둘을 또 열심히 곱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뭐 36을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좌표로 돼 있을 때 평행이동 얼마나 돼 있는지 플러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평행이동한 결과, 그걸 가지고 이제 직선을 평행이동해 가는 거니까 뭐 그리 어렵지 않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뭐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꼼꼼하게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니까 확실하게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직선이 x축 위에서 수직으로 만납니다. x축 위에서 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x절편이 같고 x절편이 일치하고 그 다음에 수직 이렇게 됐으니까 뭐 수직이다, 뭐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문제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울기부터 좀 알아볼까요? 기울기 a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 기울기를 알아보면 b 되겠죠. 됐습니까?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그러면 a분의 2b는 이퀄 1 이런 관계가 돼 있으니까 뭐 b분의 a는 해서 곧바로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가 굳이 뭐 다른 걸 더 구할 필요가 없죠. b분의 a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그냥 가볍게 이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값을 구할 때는 뭐 x절편 이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뭐 조사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볍게 풀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돼 있을 때 뭐 중점을 구하고요. 중점이 곧 중심의 좌표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AB 길이를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 길이가 이제 뭐 지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반지름 이렇게 처리해서 풀어가는데 이제 뭐 지장이 없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제가 좀 이번 문제에서는 좀
뭐 이렇게 위 방법을 통해서 풀이를 뭐 진행해도 되겠고, 막 조금 더 정리해 볼까요? 뭐 중점 좌표 자체가 그러면 2에다가 1 되겠고,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겠고, 지름을 구해도 되고요. 뭐 곧바로 반지름 이거 하고 뭐 거리를 구해서 뭐 곧바로 처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차이 자체가 3 되니까 3제곱에다가 차이 자체가 4 되는 거니까 뭐 4제곱 처리해서 이제 반지름 구해 가지고 뭐 원 방정식 만들어도 되겠죠? 자, 근데요. 또 다른 방법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x1, y1, x2, y2 이게 두 개의 좌표를 지름으로 양끝출하는 원 방정식이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이꼴 제로 이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들을 좀 아십니까? 자, 이런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좀 한번 좀 제시해주는 그런 일을 좀 이번 문제에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럼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그 다음 y좌표 y 플러스 5 해서 y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x제곱 y제곱은 정리가 되겠고요. 이렇게 계산할 때 마이너스 2x 계산할 때 플러스 2y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8에다가 마이너스 그럼 얼마가 됩니까? 3, 5, 15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나온 값들을 x, y 상수 파트 부분을 abc라고 해서 abc를 전부 곱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이 되는 건가요? 전부 다 이제 곱하기 해주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겠고, 4를 좀 곱하기 해주면 8에다가 12, 92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92를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제가 좀 약간 좀 새로운 형태의 방법들을 좀 제시해 드렸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학습을 해두면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x에 대한 연립 2차 부등식 요 열심히 조였는데 와 미지수가 있으면 절대 풀 수가 없는데 다행히 이제 범위들이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보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되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작거나 같다 범위 되겠고, 그 다음에 크다 하게 되면 이제 양쪽 범위 형태가 되는데 주어진 부분이 되면 이런 형태로 표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성해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방정식을 해서 보면 근 형태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하고 2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꼴 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연관성 있는 수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두 군의 합 마이너스 a는 이꼴 마이너스 1 처리해서 이제 a 값은 1 깔끔하게 구하면 되겠고, 두 군의 곱 해서 b는 이꼴 마이너스 6 해서 나오면 되겠고, 두 군의 합 마이너스 c는 이꼴 마이너스 3에서 c 값은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두 군의 곱 d는 이꼴 곱하기에서 2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a, b, c, d 전부 다 나온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무엇을 하냐면 또 더하기를 하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3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해준 결과가 되겠죠? 우와, 그럼 이제 이게 또 0이 됩니까? 항상 이제 답 0이 나오면은 이 마지막에 이제 기운이 조금 빠지는데 열심히 한 결과가 뭐 아무것도 없다니. 자, 결과는 0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 범위 표시하는 방법하고 주어진 나중에 조건하고 좀 딱 연결만 좀 딱 시켜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문항은 7번입니다. 원과 직선이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y에다가 2를 대입해서 풀이해도 되겠지만 원 방정식이니까 정리해 주는 게 더 좋은 풀이법인 것 같죠? y-2의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완전 제곱할 때 4, 1들이 필요했고요. 마이너스 4 이항시켜서 플러스 4 처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심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y 값이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고, y 값 1 돼 있다면 이제 거리가 2가 된다는 뜻인데, 자, 반지름이 이제 3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5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점 PQ의 길이는 자 2배에서 2 루트 5 이렇게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원 방정식을 좀 이렇게 정해서 직선과 원 사이의 관계 이런 부분을 살펴가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생기는 교점의 개수가 2개 이하가 되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직선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열심히 만나면 이제 3개까지 되는데 2개 이하가 되라는 얘기는 이렇게 평행이 좀 존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예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제 기울기를 열심히 조사를 좀 해보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겠고 그 다음에 1이 있겠고 이런 경우는 애초부터 안 나오는 경우군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a분의 2 해서 기울기를 열심히 구했으니까 뭐 기울기들이 이제 이렇게 좀 같아지는 그런 형태를 풀이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a 값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하고 a분의 2하고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a 값이 하나가 4가 나왔겠고, 그 다음은요 역수 형태가 되니까 a 값은 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a 값이 일단은 뭐 2개를 다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좀 열심히 좀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x 플러스 2y는 제로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x 마이너스 y는 이항시키죠. 뭐 그러면 마이너스 3 해서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형태 됐습니까? 자, 빼기를 하게 되면 3y는 3 해서 y값이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y값이 1을 대표줬으니까 x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교점이 될 텐데 이 교점을 우리가 이제 나머지 직선이 지나면 되겠습니다. 직선이 2x 플러스 ay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있고 제로 여기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a 플러스 3 있고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1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만족하는 a 값 3개를 쭉 다 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값들을 좀 모두 합해 달라 그러면은 계산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 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직선 3개 가지고 뭐 삼각형을 만들지 않을 조건들 뭐 이런 문제랑 똑같은 건데 표현을 좀 바꿔놨습니다. 교점 개수가 2개 이하 이런 형태로 좀 표현을 바꿔놨으니까 이 표현들만 정확하게 잘 캐치하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군요. 절대값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값이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푸는데, 자, 그러면 이제 풀이식들을 좀 정리해야 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번에 좀 제가 약간 좀 사려운 풀이법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풀이하는 이 방법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x제곱 마이너스 4x고 여기 x 마이너스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x 절대값의 제곱하고 x 제곱하고 결과가 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치환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t 마이너스 이렇게 절대값 부분을 t로 이렇게 치환 가능하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성립할 때,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주어진 식 모양 특징이 있을 때 이렇게 좀 범위 나눠서 풀이하는 것보다 이렇게 풀이하게 되면 풀이를 좀 이제 한 번만 해도 되는 특징이 있어서, 자, t 플러스 3 t-2 0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가 되는데, 자, t라는 부분들이 절대값인 부분이 있고 마이너스 3보다 커놓고 저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되는데 음수가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양수 부분만 딱 처리하게 되면 되는 문제 형태. 자, 그러면 원상복귀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절대값 x-2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x-2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처리해 주겠고, 그럼 이제 x 범위는 2를 이항시켜서 0, 4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범위 표시 열심히 했는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하라 그러면 뭐 16을 다 빼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또 이제 이게 앞쪽 번에 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다른 풀이법들을 좀 소개해 가는 건데, 주어진 식 범위를 나눠서 풀 수도 있는 거지만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하고 x제곱 이 부분을 보고 오호 연관성이 있겠군 해서 이제 떠올려서 완전 제곱 만들었을 때 이 부분들 서로 연관관계 그냥 치환해서 풀어가는 방법. 됐습니까? 자,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연관성이 있을 때 하는 풀이법 해서 이제 소개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시고요. 다 이런 게 이제 뭐 시간 절약과 관련돼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억 안 나면 그냥 무난하게 0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서 범위 열심히 나눠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점 4, 마이너스 1에서 원의 접선을
열심히 그었을 때 이 접선의 방정식이 지나는 점의 개수들을 보기에서 좀 찾아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프 밖에서 그래프의 접선을 긋는 문제, 조금 불편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는데, 자, 좀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 좌표가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반지름이 또 2가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점이 아주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접하는 이 x 좌표가 4가 되는데 지금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런 점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이제 자, y축의 평행인 이런 부분들, 특수한 직선 x는 4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식에서 풀어갈 때 좀 얻어지지 않거든요. 즉 점들 중에서 4, 마이너스 3 이런 점들은 보이지 않는 점, 이걸 이제 첫 번째 찾아냈습니다. 자, 됐고요. 그럼 일반적인 접표들은 어떻게 구할까요? 저 이렇게 접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자, 4,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울기를 물으니까 m 처리해 주겠고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때 원하고 관계를 물어보게 되면 뭐 원에서부터 거리니까, 즉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를 하게 되게 되면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걸 좀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는 것이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mx-y 마이너스 4m-1 꼴체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심 좌표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부분에서 반지름 길이가 2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루트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겠고요. 2를 대입해주면 2m 마이너스 2m 처리하면 되겠고, 플러스 2 플러스 1 해서 절대값, 이 부분이 반지름이다. 우변으로 곱하기 해서 완전 제곱 들어가면 되겠죠.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4배의 m제곱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m제곱이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m 3 처리되니까 m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결과를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4분의 3x 되겠고, 플러스 4분의 4 약분되죠? 전개했을 때 약분돼서, 그럼 3에다가 됐습니까? 3 마이너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서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열심히 좀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을 했을 때 숫자 0일 때는 2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좌표들을 대입해주는데 분모 4를 대입하지 않는 이상 지금 4분의 3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 되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 이게 이제 안 되겠고, 빼기 4분의 3에서 1 나오는 거 아니겠고,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좌표는 이제 두 개에서 답을 해가면 되는 건데, 자, 역시 다 풀고 나서도 역시 맨 처음에 이 좌표 자체가 주어진 이 식 위에 있는 점이 아니거든요. 그죠? 특수한 형태의 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어서 나오는 이 특수한 점들, 이 부분들이 판단이 안 된다면 뭐 개수는 뭐 엉뚱한 곳에다가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역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x는 4 이 부분들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한 부분들, 자, 이거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하는 거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직선의 방정식 만들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고 해서 이제 또 열심히 풀어가는 이런 절차. 자, 일반적인 풀이, 그 다음에 특수한 풀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문제니까 문제 맨 처음 읽어보고 위치 관계에 대한 판단을 좀 정확하게 잘 한 다음에 연산에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원을 직선에 대해서 열심히 대칭 이동했더니 원이 되었다. 그렇죠.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더 원이 나온 거 맞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미지수 k 구해달라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원은 열심히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4, 25 생기고 빼기 28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1짜리였네요. 해서 나온 결과 x제곱, 요번엔 또 뭡니까? 오, 감사합니다. x가 이거밖에 없네요. 그럼 y-3의 제곱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죠? 9 생기겠고 빼기 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자, 원 대칭 이동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자, 중요한 것은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반지름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반지름 변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반지름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뜻이니까 이 결과가 같아야 돼서 K값은 자 8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무슨 풀이를 해야 되나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게 되면 뭐 별거 없습니다. 중심 좌표가 이제 중심으로 싹 이제 옮겨져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심을 연결한 수직이등 분산 방정식이 바로 이 대칭이등 방정식이 되겠다. 뜻이 되겠습니다. 좌표 마이너스 2, 5 구해놓으면 되겠고요. 0,3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점도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y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5, 3, 8에 4 구하면 되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0 빼기 2, 2분의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 구하게 되면 우리가 구할 기울기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또 이제 기울기 1 구하겠고, 자, 그럼 이제 직선 방정식 만들 수 있겠습니다. y는 기울기 됐고 x 플러스 1 플러스 4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5에서 방정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mn 이런 부분들이 뭐 1, 5, 8 모두 다 더하면 되겠죠. 1, 5, 6에다가 8 더하겠으니까 14 해서 결과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뭐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제 원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냥 반지름 변화 없다는 사실에 의해서 반지름 변화가 없다는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K값 구해가는 거, 반지름 일치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이 등분하는 방식 구하라 이런 부분들을, 수직이 등분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라, 아니면 뭐 길이가 같은 점의 자치를 구하라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뭐 원 대칭이 돼서 원이 나옵니다 라고 해서 방향을 좀 바꿔서 좀 처리된 거, 물론 이제 이 문제 자체도 좀 훌륭한 거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조금 학습해야 될 내용들이 존재하는 거니까 열심히 좀 복습해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어느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ABCD 위치가 좌표 평면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에 안내소를 놓겠다. 안내소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뭐 그렇다면 이건 뭐 놀이기구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좌표가 4개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놀이기구가 어디에 있을까요? 안내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요, 이렇게 길이를 구해간 거 좀 하나 좀 생각해 보면, 저는요 이렇게 뭐 직선 길이가 좀 더 거리 합이 최소가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역시 대각선 부분 이렇게 된 것보다는 직선으로 된 부분들이 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둘을 이제 동시에 충족시켜 준다면 안내소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즉 대각선의 교점 부분에 안내소가 있을 때 거리 합이 최소가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이제 3,5가 되겠고, 그러면 C하고 1,-3이 되겠고, 이렇게 좀 짝을 잘 지어야 되겠고요. B -2,4하고 4,2 또 짝을 잘 지어서 직선들을 쫙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울기부터 구하면 3-1, 2분의 5-8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기울기 좀 구했고요. 좌표는 그냥 편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서 직선의 방식 완성. 자, 그 다음은요. 4-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되나요? 2-4 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x 플러스 2 플러스 4 처리해서 또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쁘게 좀 정리를 좀 더 해야 되겠죠? 4x 처리되겠고, 4,3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요? 4,3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7 해서 구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자, 여기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고,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죠? 그러면 이제 3분의 어떻게 되니까요? 10이 되니까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뭐 연립방정식이니까 4x 마이너스 7하고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0하고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 일단 3배를 하죠. 뭐 12x 37이 21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13x는 이퀄 이항시켜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3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뭐 좌표들이 왜 이렇습니까? 좌표들이 뭐 이쁘게 안 나오는데요. x좌표가 그러면 13분의 31 이렇게 나왔고, 그럼 y좌표는 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대입을 y좌표는 4 곱하기 13분의 31 또 빼기 7 이렇게 해줘야 또 y좌표가 나옵니까? 네, 좌표가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또 열심히 계산해서 또 뭘 하냐면 좌표를 구했을 때 또 더하기를 해야 되죠. 네, 그렇다면 뭐 이 부분들은 뭐 마저 연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3분의 31 더하기 4 곱하기 13분의 31 빼기 7 이렇게 할 거니까 이 부분을 이제 한 번에 해야 되겠죠. 31 곱하기 공통이니까 뭐 곱하기 5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5를 해주면 되나요? 13분의 3, 5, 15,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또 13분의 7 또 곱하기를 해야 되겠군요. 3, 7이 21 그러니까 빼기 9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 그러면 155에서 또 91을 빼니까 4에다가 그럼 64가 되는 건가요? 64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이 부분들 이 정도면 더 약분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좀 볼까요? 13분의 64 일단 나왔습니다. 13분의 64 보기에 있습니다. 그대로 점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연산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연산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자, 이런 곳에 뭐 i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간 거보다는 이렇게 직선으로 간 거리가 훨씬 더 짧겠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 거리보다는 직선으로 간 거리, 그래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 형태의 교점 부분에 i가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겠다 해서 이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시켜서 각각 직선 방식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뭐 연립 방정식 형태로 열심히 교점 찾아가는 거니까 아이디어 내는 부분, 그래서 이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 아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요거 대각선의 교점이라는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병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쫙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DC의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보면요, A, B, C 주어져 있을 때 각을 2등분 딱 하겠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들이 있죠. 이 길이들이 딱 이렇게 나오게 되게 되면 각을 2등분하게 되면 여기 B 자체도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런 뜻이 우리가 풀어야 될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AB 길이를 먼저 열심히 좀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AB 길이 열심히 구해가는 거니까 루트 1제곱 그 다음에 2제곱해서 루트 5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 이제 AC 길이 제곱 열심히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AC 길이 그러면 2제곱 4제곱 2제곱 더하기 4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20이 되니까 2루트 5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B가 1대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삼각형 ADC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이 만나는 점 D를 구하게 하는 거 아니고 삼각형 ADC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대2가 되는 거니까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해서 그 중에 이제 넓이 B가 이제 1대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구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 ABC 넓이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좌표 평면일 때 넓이 구해가려면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좌표를 이용해서 풀어가는 방법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0,4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2 되어 있고 그 다음은 2,0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또 0,4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일명 사선 공식 형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쭉쭉쭉 처리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5 제곱해서 0 되겠고요. 반대편 열심히 해주면 0, 0, 그 다음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계산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건 이제 소가 되니까 마이너스 8에 8 돼서 4가 되겠고요. 넓이 4를 열심히 구했으니까 3분의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8이에요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3분의 8. 자, 이제 뭐 각의 이등분선 그어서 만나는 점 D 이렇게 됐을 때 뭐 만나는 점은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로 내분점 구해가는 그 대표적인 예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변길이 열심히 구해간 것이 밑에 있는 이론 A 대 B 되다고 해서 BC를 1대2로 내보내는 점이에요 해서 그냥 간단하게 D점 좌표를 구해가는 문제도 가능하겠지만 이곳에 또 하나 또 살을 붙여가지고 이제 넓이 구하라 이렇게 처리해서 넓이가 이만큼 차지해 갑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는 과정까지. 자, 그렇게 되니까 넓이 구해가는 부분들의 연산을 또 한 번 또 더 진행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시간 싸움 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구해가는 거에 좀 집중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부등식 절대값이 2개 있을 때 K보다 작다 되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20개가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범위를 열심히 풀이를 해야 돼서 뭐 이게 뭐 서술형 답지라면 뭐 범위를 열심히 나눠서 풀이를 해야 되겠죠. 1하고 2 됐을 때 작을 때 가운데 보면 클 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요 사실은 이제 함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x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 자체가 직선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k를 딱 그어서 만나는 사이에 이 사이에 이제 정수 개수들이 20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직선 이런 것들을 원리를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해가는 부분들이 지금 이쪽에 1하고 2가 있고 이쪽에 이제 개수들 여러 개 있고 개수들 여러 개 있어서 사실 제 최종 범위가 이렇게 K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안에 이제 몇 개가 있어야 되겠다. 20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럼 오른쪽 부분에 이제 10개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2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11까지가 해당 사항이 되는 이런 개수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다. 한번 반대편으로 가서 또 똑같이 10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뜻 파악이 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어가는 이 훈련이 충분히 많이 돼 있으면 이걸 이제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편리하게 풀어가는 그렇게 되면 범위를 3번 안 하고요 오른쪽 한 번만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x-1, x-2 이렇게 해서 이제 k보다 작다 요거 하나만 풀면 되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항시키고 해주면 x는 2분의 k 플러스 3보다 작다 해서 이제 맨 오른쪽 범위 요 숫자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10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해하게 되면 2분의 k 플러스 3 이 부분이 11보다는 커야 되겠고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좀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22 k 플러스 3 처리되면 되겠고 2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자연수 k의 최대값 이렇게 되니까 이 중에서도 또 이쪽을 풀어가면 되니까 k 값은 이제 2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최종 답 21을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이제 뭐 좀 약간 좀 시간 절약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려서 원래는 이렇게 범위를 3개 나눠서 풀어가는 건데 뜻을 파악해서 이렇게 풀어간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되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풀어간 것은 K값, X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서 범위를 좀 열심히 이렇게 구해간 거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결합시키면 범위 자체가 X는 이제 2보다 크거나 같고 뭐 2분의 K 플러스 3보다 작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가운데 부분 하게 되면 이건 뭐 항상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또 의무를 풀렸을 때 범위를 또 이렇게 구하게 되면 그곳에부터 이제 개수를 이제 카운팅 해 가야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오른쪽 부분에 결국은 가운데 개수들 포함해서 여기 이제 항상 성립하고요. 대칭 구조로 가면서 이제 개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2까지 포함해서 이쪽에 10개, 왼쪽에 10개 해서 전체 20개가 된다. 이렇게 지금 이런 뜻을 좀 말씀드린 거니까 기존에 이제 범위 풀이한 거에 익숙해져 있다면 그런 풀이를 좀 하시고 나온 결과를 이쪽에 지금 2부터 10일까지 해서 10개 되는 요거에 좀 매치업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랬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또 여기서 이제 곧바로 답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요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또 중요한 요소로 또 담겨 있어서 됐습니까? 자, 전체적인 시간을 조금 절약해가는 그런 풀이법들에 대해서 좀 살짝 좀 소개를 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까탈스럽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문제풀이니까 제가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줄여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기존 풀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설명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효율적으로 좀 시간 절약할 수 있는 풀이를 다음부터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C1, C2, 원이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에 대해서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Q라는 점은 C1 위에 있는 점입니다. 됐고요. C1은 C2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아하, 나를 좀 잘 이해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자, 둘레를 이등분한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C2가 좀 있을 때 뚝뚝 이렇게 좀 잘라져 있고 여기를 좀 지나야 되는데 원을 좀 이제 잘 그어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미끌거려서 참 잘 안 되네. 자, 이렇게 이제 C1 이렇게 그려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럴 때 이제 요걸 이렇게 이런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공통현이 되는 거겠고 공통현이 바로 C2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공통현을 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 방정식을 열심히 쓰고 빼기를 좀 잘 진행해야 되겠죠? 자, 원 방정식이 있는데 다시 내려쓰기 뭐하니까 자, 빼기는 이제 곧바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식에서 좌측 C1에서 C2를 이렇게 빼기 해서 이제 곧바로 식을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X제곱 Y제곱은 사라지고요. A-2 X 처리가 됐고 그 다음은요. 이 원 방식을 처음부터 좀 정리를 좀 할 걸 그랬습니다. 그죠? 다음은 빼니까 2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2y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랬을 때 C2의 중심을 지나야 되니까 와, C2는 정리했어야 되네요. 그럼 C2는 좀 정리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 되겠고 y 플러스 2의 제곱 되어지면 중심 좌표 반지름 4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중심 좌표만 필요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부분을 지나니까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2 되겠고 플러스 4 되겠고 마이너스 4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얼마? 2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C1식 자체가 a 값이 1이 됐으니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a 값이 2가 된 거죠. 2가 돼 있으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이항시키면서 2 생기고 그 다음에 3이니까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C1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Q라는 거하고 Q는 이제 C1 위의 점인데 P에서부터 이 거리의 최대 최소를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C1이라는 원이 있는 거고 밖에 점이 있을 때 거리의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을 빼서 여기가 최소가 되겠다. 반지름을 더하기 해서 최대가 되겠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 좌표 다시 한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구해준 부분 그 다음 밖의 점 P 2,3이 주어져 있고요. 2,3 주어져 있으니까 열심히 거리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루트 3제곱 더하기 루트 5, 4제곱 이렇게 처리되니까 거리가 5가 나왔죠? 거리가 5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최소값을 구하려면 5에서 반지름이 아까 루트 5가 되는 거죠? 루트 5를 열심히 빼주면 되겠고 최대값은 5 더하기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자, 열심히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둘을 좀 더하게 해달라. 그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니까 거리는 10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정보들 조금 신경 써야 될 정보들은 일단 나와의 해석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둘레의 길이를 절반으로 나눠간다는 얘기는 이게 뭐 지름되는 형태의 이 지점을 지나가는 이런 원 형태 이걸 좀 어떻게 구해야 되냐. 공통연의 방정식 이 부분들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처리해서 공통연의 방정식 구했고요. 원 방정식 정리해서 중심좌표 대입해서 a 값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C1 원이 또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완성된 다음에 좀 밖에서부터 여기까지 원 C1 원 위에 있는 점 Q까지의 거리 최대 최소는 이제 점과 점 사이 관계 이런 개념이니까 중심을 연결한 곳에서부터 아이디어를 내서 풀어가는 과정 됐죠? 자, 큰 흐름틀에서 몇 개 복잡한 과정이 담겨 있는 거니까 설명한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침착하게 차분하게 좀 듣고 필요한 부분들 메모해서 여러분들도 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실력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PQ는 각각 이런 좌표에서부터 출발한다. 뭐 열심히 움직인다는 얘기인가요? 자, B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속력으로 열심히 가다가 원점에 도착하면 방향을 바꿉니까? 방향을 바꿔서 또 이 속력으로 같이 이동한다고요? 알겠습니다. 좀 내용을 그럼 좀 정리해가면서 좀 볼까요? 축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좀 잡아야 되겠고. 자, X좌표는 10인 위치에 있고 Y좌표는 40인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들은 이 속력으로 쭉 가다가 만나서 원점에 도착하게 되면 음이방향 와 이쪽으로 딱 꺾어져서 이 속력으로 또 이렇게 가겠다고요?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Q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음이방향으로 4의 속력으로 이렇게 좀 옵니다. 오다가 이동하다가 원점에 도착하게 되면 이번에 또 X축으로 꺾어져 이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됐습니까? 규칙이 좀 기존 규칙보다는 조금 색다르게 돼 있어서 뭐 재미있긴 한데 집중해서 좀 풀어가면 또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10인 곳에서부터 가는데 이 속력을 간다면 이제 5초 동안 가겠습니다. 근데요 40인 곳에서부터 4의 속력을 가게 된다는 얘기는 10초 걸리겠죠. 와, 그렇게 되면 좀 상황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맨 처음 출발을 하는데 5초면은 이미 원점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자, 거리 자체는 점점 가까워져서 이게 원점에 와 있을 거고 이미 5초라면 이제 22치밖에 못 오는 거죠. 42치에서부터 4의 속력으로 5초 동안 오게 되면 22치 됐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속 거리가 좀 가까워져 가겠습니다. 뭐 이제 수식을 쓴다면 t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자, B점의 좌표 자체는 맨 처음에 10인 곳에서 ET 형태로 이제 줄어들겠고
Q점 좌표는 0에서부터 좌표가 40이었는데 열심히 또 줄겠죠. 4T 형태로 열심히 줄어들어서 둘이 뭐 점점 가까워져 가는 거니까 거리는 점점 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최소라면 뭐 20이 답이 될 건데, 와, 20분은 이게 왜 답이 됩니까? 이런 건 뭐 보기에 이런 거 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20이 되겠고, 자, 이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다음에 좀 어떤 일이 발생하죠? 문제를 좀 살펴보니까, 자, 이제 방향을 딱 꺾어서 이 속력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여기 20에서부터 4의 속력으로 쫓아가니까 점점 어떻게, 일단은 좀 가까워져 가죠? 그럼 D값이 10초까지 좀 알아봐야 돼요. 10초일 때까지 원점에 오는 거니까 5보다 크거나 같고 10초보다 작을 때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일단은 Q점 좌표 자체는 열심히 그냥 40-4t 해가지고 10초가 됐을 때 원점에 딱 도착하겠습니다. 그죠? 10초가 됐을 때 모양을 좀 알아봐야 되나요? 그럼 이제 열심히 와가지고 이제 원점에 딱 도착해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꺾어져서 이제 열심히 가는 거죠. 열심히 이제 얼마만큼 가겠습니까? 이제 5초 동안 가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 속력이니까 뭐 10의 위치에 또 마이너스 10의 위치에 와 있으니까 이때 거리는 딱 10이 되겠습니다. 10. 그러면 이제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됐습니까? 자, 이제 근데 굳이 이 식을 좀 쓰다면 좀 되겠고, 요 부분에서 이 속력으로 점점 줄는 거니까 이 마이너스 방향에 가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됐죠? 근데 이제 좀 시간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t 해주면 되는데, 실제 t는 5초부터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죠? 실제 시간은 그러면 t에서 5를 뺀 시간만큼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5초를 좀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뭐 점점 가까워져 간다라는 개념을 해주면 이때 이제 딱 원점에 도착했을 때 거리가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제 도착을 한 연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게 되면 자, 이건 뭐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시 또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더 가까워질 일은 없겠습니다. 와, 그럼 최소값은 그냥 10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을 좀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네요. 자, 근데 뭐 굳이 t가 또 10보다 커졌을 때 또 식을 세워달라 이렇게 되면 p 좌표는 그냥 계속 멀어져 가는 거니까 이렇게 t-10 형태로 해서 좀 식을 쓰면 되겠고 q 좌표는 다시 y가 0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아까 속도가 얼마였죠? 속도가 1이 속도다 라고 해서 줄어드는 거니까 q점 좌표가 다시 마이너스 해서 t좌표를 쓰면 되는데 근데 t 했는데 이게 10초를 넘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좀 써야 되겠죠. 해서 이제 q점 좌표에서 좌표를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좌표를 쓰는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황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최소값이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져 가는 뭐 그런 형태라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 쭉 이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좀 이제 방향을 좀 바꿔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범위를 좀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좀 상황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굳이 이제 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지 않아도 풀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측면은 또 좀 편리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금 색다른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문장 정확하게 잘 읽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문항은 17번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점 P에 대해서 5호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도대체 P점은 이 주어진 A, B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A점 X1, Y1, B점 X2, Y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이제 뭐 M 대 N 이런 뭐 내분점, 외분점을 공부하거든요. M 대 N 이렇게 됐을 때 자, 내분점 구해가는 거 좌표 두 개 다 쓰기 뭐하니까 X좌표만 좀 열심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M 더하기 N 분의 MX2 자, 제가 이제 이렇게 대신 좀 분리해서 쓸 거거든요. NX1 이런 형태로 외분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M-N 분의 MX2 더하기 M-N 분의 -N X1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형태적으로 이렇게 모양들을 좀 만들어 놨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합이 1이 된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역시 외분점도 여기를 이제 합을 하게 되면 1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랬을 때 지금 이 주어진 M 더하기 N분의 M 이런 부분들 지금 S 이런 부분들 뭐 T 지금 이렇게 처리한 거거든요. 외분점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S 이런 부분들 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MN 이 숫자 자체는 양수가 되는 거고 물론 이제 S 자체가 지금 이제 내분점일 경우에는 모두 이제 이 양수 형태들로 계산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두 개의 값은 모두 이제 플러스로 계산되는데
저 외분점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마이너스 부분들이 있어서 뭐 한쪽이 이제 음수가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식을 만든 건지 그런 만든 과정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요 모양을 보고 좀 제가 판단을 드린 거죠. 됐습니까? 자, 기억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ST 이렇게 됐을 때 이 결과 자체가 4, 3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계산 결과 4, 3 이렇게 처리됐다는 이야기는 한쪽이 이제 계산 결과가 물론 이제 합은 여전히 이제 1이라는 사실이 이제 중요하죠. 합은 1이다라는 사실은 이제 판단이 되어 있는데 결과 자체가 이제 이렇게 한쪽 값에서 어느 쪽이죠? t 값이 마이너스 3이면 x2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2 좌표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는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그럼 뭐 4에 x 좌표니까 마이너스 3, 4 이렇게 되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래야 이제 x 좌표에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됐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외분점 되는 모양이 되겠고 몇 대 몇이 되는 거죠? 3대 4 배분한다 라는 뜻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합이 이르게 되면 직선 위에 있습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언급하는 거니까 당연히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자, 둘 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는 양수란 이야기는 이 부분들은 내분하는 결과점, 내분점에 대한 의미가 있는 텐데 이제 합이 2분의 1이 된다 이런 얘기 또 뭘까요? 우리는 합 자체가 1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2분의 1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럼 어떻게 좀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까? 자, 문제 좌표 자체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설명이 더 좋을까요? 뭐 A점하고 B점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좀 좌표를 구해갈 텐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중점 이런 부분들 한번 잡아볼까요? 중점 이렇게 잡아보게 되면 이 좌표 자체가 x1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중점 좌표 자체는 2분의 1 x1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x2 좌표도 x2 잡게 되면 여기 이제 2분의 1 x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식 형태로 해서 내분점, 외분점 이렇게 구했을 때 이쪽에서 이제 sx1 더하기 tx2 이렇게 좀 처리됐나요? 이렇게 뭐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쪽 좌표는 이제 2분의 1 공통 튀어나가고 2분의 1 공통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sx1 더하기 t 뭐죠? x2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개수들을 이제 합하게 되게 되면 개수들을 합하게 되면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어진 이렇게 좀 연결한 이 부분들이 자, 아까 내분점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정상적인 것들은 이제 A, B 사이에 이렇게 길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나와 있는 S 플러스 T가 이제 2분의 1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 중점 형태가 되는 그런 모양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거니까 나온 답은 2AB가 아니라 2분의 1 AB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는 절차가 좀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 모양인데 정답은 좀 2번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출제하신 선생님의 의도는 뭐랄까요? 이게 그 기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를 공부할 때 아주 이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좀 끌어다가 지금 이곳에다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좀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거니까 좀 해석이 좀 살짝 좀 까탈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좀 체킹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을 좀 잘 하셔가지고 특히 앞쪽에 이제 내분점, 외분점의 이제 모양 이런 부분들을 살펴가는 이 과정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학습하셔서 여러분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BC를 곡지점하는 삼각형 넓이를 자 주어진 직선이 2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m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선은 좀 특징을 좀 잘 살피면 m에 대해서 정리했을 때 x-1 처리가 되겠고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m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살피게 되게 되면 1, 4 이렇게 되면 1,4를 지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뭐 기울기 m인 직선 이런 형태가 주어진 식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1,4라고 했는데요. 그 1,4가 A점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는 A, B, C 이렇게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자체가 이제 A를 지나는 그런 직선, A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넓이를 2등분을 하려면 당연히 어디에 되겠습니까? B, C의 중점을 지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BC의 중점 M을 구해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좌표 자체를 보니까 마이너스 1,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4에다가 2가 되겠고, 그럼 중점에 또 BC Y좌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 처리되는 건가요?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A점 좌표 1,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열심히 뭐 기울기를 구해가는 게 답이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2-1 처리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분모는 이제 1이니까 좀 됐고요. 분차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해서 이제 결과나오면 될까요? 자, 이 부분이 기울기. 근데 이제 해석했을 때 기울기가 m인 직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온 결과 자체가 곧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주어진 식에서 직선 해석해가는 과정. 이렇게 이제 m에 대한 써진 이 부분들을 m에 대한 항등식 정리해서 m에 대한 항등식 개념으로 봐서 반드시 지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원상복귀 했을 때 이제 y는 하고 정리했을 때의 모양을 보고 기울기 이렇게 좀 해석을 해가면 자, 이걸 이용해서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논술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이다. 원의 방정식 됐고요. 직선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중심좌표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1, 3, 4분면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중심좌표가 이제 a, a, 반지름 a 이런 개념이 되겠지만 이게 이제 2, 4, 4분면 형태가 되게 되면 자, 이제 x좌표를 중심으로 따지게 되면 a, a, 반지름 a 뭐 이런 개념이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 뭐 정확한 절대값 a를 좀 붙여야 되겠죠.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이제 2, 4분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도 이제 좀 더 정확하면 이제 절대값을 붙여야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런 내용 적용해 가는 건데 주어진 직선의 방식을 조금 이제 살펴보게 되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y절편에 3좀 돼 있고 기울기 자체가 좀 느슨한 거니까 이런 형태로 쭉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x좌표, y좌표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은 자, 1, 4분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3, 4분면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2, 4분면은 뭐 이렇게 두 개씩이나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 안에다가도 원 그리고 뭐 이렇게 큼지막하게도 그려갈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직선 자체를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3x 마이너스 4y 4를 좀 곱했으니까 플러스 12는 이퀄 제로 일단 이렇게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심좌표가 AA 이렇게 해서 1, 3, 4분면에 있을 때 이렇게 좀 이제 알아보게 되면 이제 반지름은 이제 뭐 A의 절대값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접하는 부분들이니까 거리를 좀 구해야 되겠죠? 이곳에 이제 우리가 원을 이렇게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반지름 길이랑 좀 같습니다. 이런 걸 좀 적용할 거니까 자, 5분의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a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a 처리되니까 a 마이너스 12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거리는 일단 구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a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곱하기 해서 뭐 나가는데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a-12 이 부분 자체가 뭐 5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로 풀리는 부분하고 a-12 자체가 마이너스 5에 풀리는 부분하고 두 개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진행하게 되면요. a 값은 4에다가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a는 2니까 a 값은 2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식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즉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은 이꼴 4 이렇게 해서 이제 1, 4분면에 있는 부분들을 구했고요.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3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9 이렇게 해서 3, 4분면에 있는 값을 구해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3x-4y 플러스 12는 제로하고 a,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처리하죠. 그럼 이제 5분의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니까 7a 플러스 12 이렇게 절대값이 된 부분들이 또 a 절대값 처리해주면 7a 플러스 12는 이꼴 5a 7a 플러스 12는 이꼴 마이너스 5a 이렇게 좀 풀리가 되겠죠. 자, 위에 거 풀면은 a 값이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야? 2a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12a니까 a 값이 마이너스 처리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6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하나가 얻어지겠고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이 이제 뭐 4개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적절하게 잘 해서 잘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장 중요한 요소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게 되면요. 이제 사분면에 따라서 좀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될 점이 좀 달라지는 점, 이 부분들이 이제 아주 나중에 문제에도 아주 깊이 관여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잘 극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병정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직선 P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두 점 알겠습니다.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PA 길이 대 PB 길이 B 열심히 이렇게 구하게 되면 M 대 N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석을 이제 엄청나게 잘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인데 알고 있는 두 점으로부터 거리 B가 M 대 N인 점의 자취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자, 내분점하고 외분점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요거를 지름으로 하는 바로 이제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들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점 P 사이의 거리가 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요거 이제 평면인데 지금 이제 직선 위의 점 P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원 중에서도 이제 AB 직선하고 만나는 두 점만 이제 해당 사항이 되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아주 재미난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낸 것도 아니고 만나는 점. 자, 어쨌든 만나는 두 점 부분들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지름이 되겠죠. 자, 이제 지름 자체가 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접근해서 풀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랬을 때 이제 AB 길이 자체가 0,0, 3,4 되는 거니까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를 좀 원점에 넣으면 되죠. A라는 부분들을 원점에서 상대적인 길이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B점 이렇게 될 때 이제 거리를 이제 5,0 이렇게 놓겠습니다. 뭐 Y좌표까지도 필요 없죠. Y좌표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좌표 O에서 이제 길이 자체만 좀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의 뜻에서 이제 M 대 N 이렇게 되니까 이제 내분점을 이렇게 구하면 되죠. M 대 N 되는 이런 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P점 중에 하나를 구해 가는 건데, 그러면 M 플러스 N 분의 이렇게 처리됐을 때 0 곱하기 5M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결과가 하나 나오겠고요. 하나는 M 대 N 이래서 이제 외분점을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M 마이너스 N 분의,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또 역시 또 O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N 부분들은 0이 돼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만나는 두 점 사이에 거리가 이다라는 얘기는 좌표를 좀 빼주면 되겠습니다. M-N 분의 OM에다가 빼기 M 더하기 N 분의 OM 이렇게 처리한 결과가 얼마다? 문제에서 나오는 거리가 이다 라고 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OM은 공통이 되어 있으니까 공통을 좀 이렇게 꺼내 놓고 계산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통분을 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M제곱 빼기 N제곱이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N에서 M 마이너스 N을 좀 빼는 결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M은 소거되고 이 부분 소거가 되고 이 부분 이제 어떻게 되죠? 플러스가 돼서 2n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또 5m에다가 2n 이렇게 나오는데 m제곱 빼기 n제곱 처리돼서 2 됐을 때 이제 2는 또 약분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를 이제 우변항에다 곱하기 해주면 m제곱 그 다음에 2항까지 시킬까요? 마이너스 5mn 마이너스 n제곱은 이꼴 제로 해서 관계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되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부분들의 식이랑 일치시각하면 n분의 m을 값 물어봤으니까 전체를 이제 뭐 n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n분의 m의 제곱 빼기 5배의 n분의 m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n분의 m 인수분해가 좀 안 되니까 근위 공식을 통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2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돼야 되는데 뭐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뭐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25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의 c 해주는 거니까 그럼 이제 29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 답이 좀 또 화려하게 또 나왔네요.
자, 주어진 부분들 재밌는 표현이 좀 돼 있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평면 문제가 돼 있으면 내분점, 외분점 아까 이제 이렇게 두 점만 해서 끝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서 끝나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는 이제 원이라는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 문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좀 해석을 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A, B 사이의 거리도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좌표 자체를 아예 그냥 0, 5 이렇게 X축에 있는 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은 뭐가 될까요? 뭐 X좌표도 해야 되고 Y좌표도 해야 되고 나중에 또 이제 거리 구하기도 좀 불편하고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 풀어갈 때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 좀 대체해 간 거고요. 큰 의미는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을 해석해냈기 때문에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쉬운 풀이법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 형식에 맞춰서 이제 침착하게 이제 뭐 연산하는 과정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그게 이제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식이 얻어지게 되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앞에 부분 아폴로니우스 원 해석하는 절차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학습들을 좀 정확히 좀 잘 해가지고 응용 문제들도 좀 여러분들도 좀 잘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병정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고요. 좀 까탈스러운 문제였는데 잘 이해되길 바라고요. 앞에도 좀 좋은 문제들이 몇몇 존재했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향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바라면서 병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